자, 두 번째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45세 직장맘입니다. 저는 요즘 15년 전 그때처럼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의 무지함과 무능함에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있어요. 30대 초반, 2006년부터 2008년 정도 됩니다. 30대 초반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크게 돈을 날린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동산은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더니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에 어딜 가나 부동산이 들썩거리며 요동을 칠 때 이러다가 좋은 기회를 다 날리겠다 싶어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던 주상복합을 계약했습니다. 한강 조망권의 신축이라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 같아서 친척의 소개로 3억 원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전세금 포함 1억 정도의 자금이 있었고 2억의 전세를 끼면 1억으로 3억짜리 신축을 살 수 있다는 말에 전세금을 빼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를 빼서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모든 거래가 멈춰버린 듯 전세도 매매도 모든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계약금의 20%인 6천만 원이 묶인 채로 1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반은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속이 타는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1년 반쯤 지났을 때 인근 부동산을 통해 분양가보다 1,500만 원 낮은 가격에 매수자를 찾을 수 있었고 분양업체의 연체금으로 3천만 원을 뜯기며 매도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1년 반 만에 1억 전 재산은 4,500만 원의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30대 초반 어린 나이이기에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사이 2007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대출을 낀 채로 장만을 하였고 2008년에는 신용대출을 일으켜 남양주의 대단지로 분양하는 호평 8억원의 분양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성남, 평택, 안성 등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역전세난이 생기며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의 전세금이 해결이 안 돼 대출을 떠안고 저희가 이사를 오게 되었고 2011년에는 분양가에서 하나도 오르지 않은 채로 남양주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세를 낀 채로 끌고 가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분양금액 그대로 매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한 손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분양가 당시 프리미엄 300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 2,400만 원에 대한 3년간의 이자. 이때 당시 또 이자도 높을 때니까. 네. 2011년이 되니 그동안 벌어놓은 게 다 날아가고 살고 있던 이천의 아파트만 대출금이 낀 채로 남아있더군요. 마침 둘째 임신과 출산으로 12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외벌이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분양이나 다른 곳 투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눌러앉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옆을 돌아보니 다른 집들은 다 올라있는데 저희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요즘 상대적 박탈감에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하루하루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어느 정도 키우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 경력 단절된 여자로서 급여가 10년 전 직장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적네요. 아이들이 커가니 학원비에 과외비에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벌어놓은 돈은 없고 요즘 퇴근 후 재테크 관련 유튜브에 독서하며 이것저것 공부한다고 마음은 급한데 뭐가 특별히 잡히는 것이 없고 머릿속은 또 복잡하고 그동안 눈과 귀를 닫고 산 10년의 세월이 그렇게 보낸 저희가 너무 한심하고 속상합니다. 지금은 모연에 있는 3,700세대 분양과 2,000 신규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본으로 많은 대출을 안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신랑과 저는 현재 모두 경기도 이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증포동에 25년 된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후소득은 신랑이 350, 제가 200, 총 550만 원 정도이고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는 1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대출이 5,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등에 들어간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총 자본금은 그러니까 다 합치면 대출 빼고 1억 8,500 정도 있네요. 또한 고등학교,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사면 2006년처럼 또 상투를 잡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아까 앞에 우리 했던 김대리님 같은 분들도 많이 보내시는데 직장맘 써니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내세요. 이런 분들도. 지난번에 부동산 침체기 때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다.
이걸 소개해드리는 거는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이거 보는데.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앞에서 했던 김대리님 같은 분들이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이 사연을 통해서. 아, 무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너나이님, 너바나님 맨날 무리하지 마라. 왜 우리들한테 집 사지 말라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분 사연 선정한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써니님이 제일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좀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연 선정했고요. 네. 지금 예산을 보면은 아까 2천에 집 한 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대충 단지가 어딘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거래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월소득은 두 분 맞벌이로 550만 원인데, 또 아이들이 고등학생, 초등학생이고 이제 곧 이제 큰 자녀는 성인이 되고 둘째는 중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매달 월 400만 원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제가 보기엔 엄청 아끼시는 거예요. 사실 학생 둘을 키우는 학부모가 월 400으로 사신다는 거는 지금 같은 물가 상황에서는 사실 되게 아끼시는 거거든요. 얘들 학원도 그러니까 네. 월 저축이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예산을 정해 보니까 제 생각에 대출을 2억 넘게 받으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렇게 했다 잘못되면 또 앞에 10년 전에 겪었던 아픔을 또 겪을 수도 있다. 잘못되면 상황이. 그래서 2억 이상을 내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한 넉넉 잡아 4억 정도? 4억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 얘기를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천이죠? 그죠? 여기 이천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 서울이 있고, 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강남, 성남, 그리고 이쪽에 이제 최근에 집값 많이 오른 광주, 그리고 여기 용인, 수원 이렇게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쪽이 이제 수지구, 그리고 이쪽이 기흥구, 이쪽이 이제 처인이에요. 이쪽은 굉장히 크다. 용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용인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천시가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지금 네이비색 실선이 하나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강선입니다. 경강선. 여기 판교에서 출발해서 이게 이제 월판선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월곶에서 이 경강선 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원주까지 들어가요. 원주에서 강릉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서쪽 월곶에서 강릉까지 있는 노선 중에 일부 노선이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 광주를 통과하는 경강선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이쪽 이천 쪽, 예, 지금 이분이 이제 이쪽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이쪽에 거주를 하고 직장도 두 분 계시는데, 다 이천이고. 그렇죠. 지금 관심이 있는 데는 여기 좀 더 중심 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모현읍이라고 보이시죠? 용인 처인구에 있는 그렇죠. 모현읍. 여기 밑에 에버랜드 있으니까 대충 위치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좀 보고 싶다.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3,700세대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분양가가 미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분양을 넣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하시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입지를 먼저 볼게요. 네. 입주 시기도 안 나왔어. 예. 근데 뭐 대충 이때 분양하고 나서 한 2024년 정도 입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기 써있네요. 24년 8월. 그죠? 일단 주변에 시설이 없어요. 그죠? 다 주유소만 네, 있네요. 이제 주변에 없죠. 그러면 이걸 보면 여기 진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분양가가 중요하다. 예. 그러면 이거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여기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보면 좋은데 주변에 아파트가 어딨어? 없기 때문에 없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네. 위에 있네요. 자, 여기 보면 광주? 여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입니다. 여기서 요걸 타고 들어가면 판교까지 되게 금방 가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태전동에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네요. 대규모로 들어와 있는데 여긴 지금 이제 분양탭이라 그렇고, 여기서 대장이 힐스테이트 태전 같은 건데 이게 지금 7억이 넘어요. 30평대? 34평 전용 84가. 그러니까 이게 7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게 한 4억 중반 정도에 분양할 것 같아요. 3억 5천에 분양하는 거는 20평대니까 25평 말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4억 중반 정도의 분양을 한다. 그럼 한번 보세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입지가? 위에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낫죠? 광주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4억 분양가 넘어가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만약에 3억대로 분양이 나온다. 음.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청약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분양가가 얼마인지가 일단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야 저런 데는 분양받으면 안 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네. 분양가 자체가 워낙 많이 싸고 동시에 지금 제가 보기에 수도권 전세난은 하루 이틀 지나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입주하는 24년 정도까지도 입주가 별로 없어요. 그럼 저 때까지 입주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입주 시기에 내가 이 주변 지역 전세 시세가 내 분양가에 넘어갈 수도 있다. 사실 새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베스트 케이스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입주할 때 전세가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물론 입지는 좋지 않고요. 저는 이 물건을 오랫동안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이거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라면은 오래 가지고 갈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우리 여기 써니님 같은 경우에 이천의 구축 아파트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새 거로라도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분양가를 보시고 가격이 4억이 안 되는 분양가에 나오면 전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나 내가 약간 애매하고 청약이 애매하거나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이천 집을 너무 미워해서 빨리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천이 싸거든요. 좀 오를 여지가 있다는 제가 보기엔 싸요. 네,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싸다.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 좀 전에 KB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상승장은 결국에 시장 초보자들한테는 계속해서 편견을 깨나가는 과정이에요. 올해 상반기에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여름만 해도 야 인천 의정부 안 돼. 야 뭐 동두천 이런 데 안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을 깨나가는 과정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 이천에서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 박탈감에 십수년을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 내가 또 판단을 잘못하면 진짜 화병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청약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가격이 적정하다면 그게 아니라면 집을 일단 매도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앞쪽에 있는 다른 지역들과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 시기가 오는지를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그 힐스 몬테로이 이게 지금 가격대 분양가가 4억 이상이면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네. 4억 이내라면은 3억대라면은 입지가 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세대수가 많아서 그 주변으로 어느 정도 또 그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3천 세대가 넘으니까 지금 있는 집에 대해서도 이거 빨리 매도하고 다른 걸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 그럼 화병 날 것 같아요. 싼 상황이고 나중에. 조금 기다려도 괜찮다. 네.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또 돌아가는 거는 정말 최악일 것 같다. 그러다 또 너무 다른 게 뭐 올라버린다거나 네. 우리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네. 자, 노바나님은 또 어디를 준비를 하셨을까요? 뭐 일단은 좀 이분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이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직장은 남편분이랑 아내분 두 분 다 이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 2명이 있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지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학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약간 고려를 했고 좀 사실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긴 했는데 네. 이분이 투자를 하면서 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분의 선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맞아요. 그런 걸 주안점으로 이제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일단 실패하지 덜 않는 게 잃고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 거는 이천의 갈산동의 현진 에버빌을 추천드려요.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근데 이천에 이런 곳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분이 좀 예산만 더 있으면 이분 거주하시는 데 인근에 있는 좀 더 새 아파트도 좀 괜찮은데 그 새 아파트는 지금 예산으로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가격이 좀.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집을 살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얘가 가치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얘가 저평가된 상태냐 아니냐를 봤는데 솔직히 광주, 용인, 모연, 이천 셋 다 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평가 여부인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저평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5천에서 1억 정도는 이 차익을 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 아파트는 거의 제가 볼 때 잃을 확률은 없어요. 예, 거의 뭐 제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그래도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네, 손실 위험이 없는. 왜냐면 이분이 그동안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그러니까 배트가 너무 길면 안 된다. 내가 막 영끌 하면서 내가 배트를 길게 잡으면은 정말 여기 이것처럼 이제 병살타 맞을 수가 있다. 제가 이분 보면서 되게 많이 그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재개발 얘기 나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여러 가지로. 남양주부터 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못 사면 난리잖아요. 이때 똑같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어떤 아파트를 조심해야 되냐? 일단은 어느 지역 상관없이 전세가율 50%안 되는 아파트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원금 보전이 안 되니까. 잃는 장에서 확실히 훅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요가 많지 않은 아파트. 막 주변에 논밭 있고 막 이런 데 아파트 있죠. 네, 그런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이야 막 분양시장이 좋으니까 막 어떻게든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시장이 꺾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많지 않으면은 한 방에 훅 갑니다. 여기 이분이 아까 분양했던 그 호평 8학군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막 되게 인기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분양할 때는 본인이 이제 마피로 이제 뭔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또 걱정인 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상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옥석가익을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5년,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한 방에 훅 날아간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께도 저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리스크보다도 조금 안전한 선택을 하길 바라고, 물론 더 욕심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5천만 1억 갖고는 보상이 아닐 텐데, 하지만 본인이 그 전에 했던 어떤 배틀을 길게 갔을 때 어떤 실패와 사실 본인이 여기 다 마찬가지면 월급쟁이들이 1년에 5천만 원 1억 모으려면 사실은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모으려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안전한 선택, 홈런보다는 뭐 1루타, 2루타를 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분 사연 보고 되게 짠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4억 이하라는 그런 제한 조건 안에서 사실은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상황에서 또 그 지역을 되게 쉽게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히 고등학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그런 면까지 가서 같이 고려해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이 그래도 그나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너바나님 말씀하신 곳을 본인이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새낀 집을 사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동안 2주택을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거는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 일정 기간 동안 2개의 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연을 통해서 저랑 너바나님, 그 코크님이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걸 좀 해볼게요.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하나하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일단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를 보면 저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제일 크게 간과하셨던 거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께서 처음에 사셨던 게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주상복합이었거든요. 네. 물론 양평동이 좀 이제 뭐 입지가 그 주변 지역 목동이나 이런 데보다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서울이잖아요, 여기. 근데 주상복합 내가 그냥 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3억이면 싼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휘청했을 때 1년 반 동안 공실이 나면서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되게 싸게 샀다면, 즉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 수요가 많아서 전세를 놓으면서 시간을 버텨나갈 수 있는 걸 했다라고 하면 그런 고통을 겪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싫어해요. 상승 여력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엄청 헷갈리게 하는 말 같아. 상승 여력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여기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싼지 비싼지는 생각 안 하고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맞아, 마음이 혹해요. 흔들리는 거야. 그러네. 하락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 붙이는 말이야. 근데 그거에 너무 근데 사람들이 혹해. 들으면 그냥 반응하는 말. 월세 따박따박처럼.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표현을 쓰고 계셔서 저는 걱정이 돼요. 이분이.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두 번째, 투자에 확신이 없으니까 버텨야 될 때랑 빨리 포기해야 될 때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이 주상복합 비싸게 샀잖아요. 그럼 이 주상복합 지금은 얼마일까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럼 버텼으면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싸게 샀거나 혹은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샀어도 내가 이걸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다는 그런 공부나 마음가짐이 안 돼 있으니까 사고 나서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지니까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에 그거 못 버티고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내 맘 같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버티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부동산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 투자로 고통을 받은 거를 잘 복귀했어야 되는데 만회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계속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 남양주에 있는 파라곤이나 또 다른 데 투자하신 거. 써니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근데 이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 너바나님 말씀해주신 저런 단지들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못 보신 것까지 다 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내 집 마련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강남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아까 오후에 너바나님하고 오늘 방송 준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들어갔는데 너바나님 어저께 늦게까지 일하셨고 강의를 늦게까지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요즘 보면은 너바나님도 이제 나이를 드시나 봐. 얼굴이 안 좋아. 말을 못 걸겠어 내가. 어떤 때는. 본인 얼굴 보고 본인 얼굴.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잘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는 실패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두 분께서 정말 빼곡하게 이렇게 준비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너나이님 글씨도 아주 작아. 너바나님 글씨 있단 말이에요. 폰트 13이야. 이렇게. 이번 주에 일정 엄청 많으셨어요. 근데 이거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난이도 거니까. 마찬가지. 난이도 이번 네. 주에 KBS 방송도 나오고. 사실. 뭐지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거 하는 게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